많은 실수를 했던 게 남의 말에 너무너무 많이 휘둘렸어요. 제가 이제 막내 때 나는 얼굴로 들어왔구나 라는 걸 이제 처음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박지선 씨가 들어옵니다. 박지선 씨가 딱 들어왔을 때 더 이상은 내가 이제 얼굴로 웃길 수가 없겠구나라는 이상한 생각을 갖게 돼요. 충분히 웃길 수 있었는데도. 그래서 사주를 보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게 색안경을 끼셨거든요. 근데 그 색안경 너머로 저를 이렇게 보면서 쌍꺼풀을 해야 돼. 저한테 그러는 거. 아니 갑자기 그냥 생뚱맞게 일이 잘 되려면 쌍꺼풀 수술을 하고 앞트임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다음날 성형외과를 갑니다. 그냥 얘기만 들으려고 했는데 선생님의 이 얘기에 바로 눕습니다. 10분 뒤에 마취 연고를 바르고 있는 내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20분 뒤에 이 칼질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이틀 안에 벌어진 거예요. 저는 성형수술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앞트임을 했는데 일주일 있다 얼굴 딱 봤는데 앞트임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눈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베란다 확장 공사 많이 하면 바람 많이 들어온 것처럼 눈이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지? 아니야. 2달 뒤면 괜찮아. 원래 성형수술은 2달 뒤가 괜찮으니까 2달 뒤에 이제 개그맨 사무실 회의실 딱 들어가면 이제 난리가 날 거라 생각했어요. 이제 개그맨들이 어떻게 이제 나를 너무 이뻐져가지고 이제 웃기는 역할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지? 이제부터 무슨 개그 해야 되지? 생각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개그맨들이 박나래? 이러는 거죠. 맞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매하게 못생겨졌어요. 뭐지? 저는 성형수술 하나로 제 인생의 180도가 바뀔 줄 알았는데 360도를 한 바퀴 더 돌아서 더 뒤로 온 거예요. 뭐 아니면 돌아더니 난 백도였던 거야. 성형수술 하고 나서 제가 처음에 봉숭아학당에서 첫 역할이 뭔지 아세요? 두꺼비였어요. 성형수술로 새 출발한 성형미 천상미녀 박나래입니다. 두꺼비. 두꺼비 닮으셨어요. 둘 이렇게 하면 두꺼비 닮았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조금 이제 개그 콘서트 이름을 알린 코너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패션 넘버 5라는 이런 프로가 있었죠. 어이 거기 패션 애송이들. 다리 다음에 바로 머리야. 그때 처음으로 제 개그 스타일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제 개그라는 게 이제 개그맨들 보면은 개그 프로를 봤을 때 한 2종류의 개그맨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가지고 긴 호흡을 끌고 가는 개그맨이 있는 반면에 치고 빠지는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등장해서 환호를 받고 짧은 호흡 자기 개그를 보여주고 빠지는 개그맨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개그맨들을 치고 빠지는 개그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두 개그맨을 봤을 때 긴 호흡으로 가는 사람들은 뭐 부담 없이 편하게 개그를 볼 수 있는 개그맨인 거고 치고 빠지는 개그맨들은 뭐 약간 임팩트가 세다 보니까 길게 보면은 좀 부담스럽지만 그만큼 임팩트는 센 거예요. 이게 내 포지션이구나. 내가 왜 욕심을 내가지고 다 끌고 가려고 했지? 난 오히려 짧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임팩트를 주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개그가 뭔가 자리를 잡고 개그를 하는 게 좀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개그 콘서트에서 3개월 하다가 갑자기 코너를 좀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도연 씨와 같이 시즌 3에 호백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때도 이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뭐 지금도 개그 콘서트 너무 사랑받지만 당시 제가 있었던 개그 콘서트는 시청률이 거의 20%, 15% 정도 나오고 전 국민이 싫어하는 밴드가 1위가 이태선 밴드였어요. 왜냐면 빠밤빰 그 노래만 나오면 월요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이 싫어하는 밴드 1위 이제 이태선 그 정도로 진짜 초등학교에서 개콘을 안 보면 막 정말 얘기가 안 될 정도로. 근데 그런 꿈의 무대를 등지고 사실 코백이 제가 들어갔을 때는 뭐 시즌 1, 2가 뭐 너무 잘 돼서 뭐 김꽃두레라든지 뭐 기막힌 서커스 너무 잘 되고 있었지만 시즌 3부터는 약간 하향세였어요. 코미디 빅리그가.
당시 저는 이제 저랑 장도연 씨, 이국주 씨, 뭐 문규박 씨 이렇게 해서 그 팀을 이뤘는데 당시 이제 그 코빅이 그런 룰이 있었어요. 매 주마다 한 팀씩 탈락을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저희는 재밌게 개그를 짰는데 알고 보니까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예비군 팀으로 빠진 거예요. 일단 당장 녹화를 뜰 수도 없었는데 그 팀 중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나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제 순서를 정해자고 얘기를 했는데 가위바위보를 하니까 6등을 뽑은 거예요, 저희가. 이 라운드가 끝나고만 한 달이 쉬거든요. 근데 개그맨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개그도 호흡이 있어가지고 이게 중간에 끊기면은 사람들이 금방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6번째를 나가게 됐는데 이미 절반의 시즌을 다 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또 약간 슬럼프가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콘에 있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6주 만에 방송을 나갔는데 열심히 짠 개그가 다음 주에 탈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왜 안 나와란 얘기가 나중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나가서 잘 될 줄 알았어? 개콘 등지고 나갔으면 뭐라도 보여줘야지. 뭐 없어?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의 동료라고 생각했던 개그맨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정말 말 못할 주사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좀 그때 심했냐면은 남들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다 못해서 이게 주체가 안 되니까 막 머리를 벽에 부닥치고 막 얼굴 뺨을 때리고 막 그 길거리에서 막 술 먹고 다니면서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진짜. 그때 이미 당시도 개그맨이 된 지 한 5년, 6년 됐는데도 그럼 사람들이 막 쳐다볼 거 아니에요. 유명하진 않아도 지나가면 아니까. 그럼 사람들이 막 말리고 안 보이는 곳으로 막 이렇게 막 감싸고 정말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진짜 막 질리게 만드는 거예요.